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영국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에 정말 큰 획을 그은 그 1972년 로벤스 보고서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1970년대 초 영국을 생각해보면요. 매년 일터에서 거의 1000명 가까이 목숨을 잃고 50만 명이 다치고 와, 산업재해나 질병 때문에 노동일수가 무려 2300만 일이 그냥 사라졌다고요. 네, 정말 엄청난 숫자죠. 당시 상황이 그만큼 심각했다는 반증입니다. 네, 정말 충격적인 숫자인데 더 놀라운 건 이 보고서가 지적한 가장 큰 문제가 뭐 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무관심이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apathy. 그 무관심이 핵심 키워드 중 하나였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로벤스 보고서 원문 일부랑 관련 연구 자료들을 좀 보면서 이 보고서가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당시 영국이 어떤 문제들을 딱 짚어냈는지, 그리고 어떤 해결책, 그 유명한 로벤스 철학을 내놨는지 그 영향까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 시작해보죠. 자, 그럼 로벤스 보고서 나오기 전에요. 영국 산업 안전 상황, 구체적으로 좀 어땠을까요? 자료 보니까 규제 시스템이 장난 아니게 복잡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진짜 파편화되어 있었어요. 주요 법률만 해도 9개였고요. 하위 규정은 뭐 500개가 넘었다고 하니까요. 500개요? 와. 네. 근데 이게 또 공장, 광산, 사무실, 농업 현장 이런 분야별로 다 제각각이었어요. 관리하는 정부 부처도 5곳, 감독기관은 또 7곳이나 됐으니 아유, 얼마나 복잡했을지 상상이 가시죠? 와, 부처 5개, 기관 7개. 그러면 뭐 공장법이니 광산법이니 다 따로 놀았다는 거네요? 그렇죠. 공장법, 광산채석법 이런 것들이 다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겁니다. 듣기만 해도 진짜 머리가 아픈데요? 근데 그렇게 법이랑 규정이 많았는데 왜 효과는 별로 없었을까요? 그게 좀 이상하네요. 바로 그게 로벤스 보고서가 지적한 핵심 문제 중 하나였어요. 보고서가 몇 가지 아주 근본적인 결함을 짚었는데요. 첫째가 법이 너무 많고 복잡하니까 오히려 현장에서 혼란만 생긴다는 거예요. 아, 너무 많아서 문제다. 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법이 있으니까 뭐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안전 문제를 자꾸 외부 규제 탓으로만 돌리게 되는 그런 심리적인 부작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 책임 전과 같은 거군요. 그렇죠. 스스로 책임지고 뭔가 개선하려는 노력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법대로 했는데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하긴 법이 너무 촘촘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뭔가 시키는 것만 하게 되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보고서는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법들 자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만연한 무관심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딱 짚었어요. 무관심이요? 네. 안전에 대한 관심, 의지, 이게 근본 문제다 이렇게 본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안전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니까 법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였다는 거네요. 그 파편화된 시스템 자체의 문제점은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 복잡한 구조 때문에. 폐해가 정말 많았죠. 우선 법이 적용 안 되는 사각지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략 한 500만 명 정도 되는 노동자가 아예 보호를 못 받고 있었고요. 500만 명이요? 그렇게나 많이요? 네, 법 적용 범위에 구멍이 그냥 숭숭 뚫려 있었던 거죠. 그리고 법규들이 막 서로 중복되거나 충돌해서 혼란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예를 들어 그 더전스 워프라는 곳에서 화재 사고가 한번 크게 났었는데 아, 네,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그때 여러 감독기관들이 서로 이건 우리 관할 아니다 이러면서 미루다가 시간을 엄청 허비하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진짜 안타깝네요. 관할 따지다가 시간 다 보내고. 네, 이런 구조에서는 당연히 법을 시대에 맞게 고치거나 기관끼리 뭐 전문 지식을 공유하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렇죠. 칸막이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럼 법 내용 자체에도 좀 한계가 있었던 건가요? 네, 그것도 중요한 지적입니다. 기존 법규들은 주로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물리적인 작업 환경 개선, 예를 들면 뭐 기계 방호 장치를 달아라 이런 거에만 너무 초점을 맞췄어요. 아, 기술적인 부분만. 네, 그래서 한 연구 논문 세로스에서도 지적하듯이 실제 사고의 더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뭐 사람의 실수라던가 조직 문화, 안전관리 시스템 같은 거 이런 인간적이고 조직적인 요인은 거의 다루지를 못했던 거죠. 안전 문제를 너무 설비 중심으로만 봤다는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뭐 역사적으로 보면 당연히 산업 초기보다는 사망률이 줄긴 했어요. 예를 들어 1960년대 공장 사망률이 20세기 초에 비하면 한 4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많이 줄긴 했네요. 네. 그런데 보고서가 나올 당시에는 이게 더 이상 개선이 안 되고 약간 정체된 상태, 이걸 안전고원, 세이프티 플래토라고 부르는데 이런 상태에 도달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왔습니다. 아, 개선 속도가 멈춰버렸다. 뭔가 새로운 접근이 필요했겠네요. 그렇죠.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었던 거죠. 감독기관의 역할에도 좀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던데요. 네, 그 부분도 보고서에서 꽤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감독관들의 역할이 좀 애매했어요. 법을 막 엄격하게 집행한다기보다는 사업주들 찾아가서 뭐 조언해주고 설득하고 약간 협상된 준수라고 표현하는데요. 협상된 준수요. 네, 말 그대로 좀 좋게 좋게 타협해서 법을 지키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법 집행자라기보다는 좀 조언자나 협력자 역할에 더 무게를 두었던 거죠. 물론 협력도 중요하지만 법 집행력이 좀 약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비판이 있었죠. 때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심각했던 문제는요. 1960년대 들어서 정부가 나름 노력한다고 했는데도 사고 건수가 오히려 막 급증했다는 거예요. 줄어든 게 아니라 늘었다고요? 네, 특히 1964년에 아주 눈에 띄게 확 늘었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한 연구에 따르면 실제 일어나는 사고의 한 40%에서 50% 정도는 아예 보고조차 안 됐다는 거예요. 절반 가까이가 보고가 안 됐다니. 아니 그럼 실제 상황은 통계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조차 어려웠다는 거죠. 이런 총체적인 문제들이 계속 쌓이니까 더 이상은 기존 방식으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이런 직접적인 문제들 말고도 당시 영국 사회의 어떤 다른 변화들도 이 로벤스 보고서 탄생에 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60년대 영국은 그 산업 효율성, 생산성 이걸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굉장히 커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산업재해 때문에 노동력을 잃는 문제도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심각하게 봐야 한다. 이런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인력 손실 문제. 네. 또 노사 관계를 좀 개선해야 한다. 이런 움직임도 활발했습니다. 뭐 도노반 위원회 보고서 같은 것도 있었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기업들이 알아서 좀 문제를 해결하도록 독려하는 뭐랄까 자조 셀프 헬프 분위기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전 문제를 그냥 비용 문제로만 보는 게 아니라 생산성이나 효율적인 경영 뭐 이런 거랑 연결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딱 그런 사회 경제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이게 기존처럼 정부가 하나하나 막 세세하게 지시하고 규제하는 방식에 대한 반감을 키우고 대신에 산업계가 좀 자율적으로 책임지고 노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준 셈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좀 흥미로운 점은 그 로벤스경 본인도 위원회 의장이 되기 전에 이미 인간공학이라는 책을 썼었는데 여기서 비효율적인 경영이나 노동력 활용 문제를 지적하면서 안전경영의 중요성을 이미 강조했었다는 거예요. 로벤스 경이 원래부터 좀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군요. 네,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에 드디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거군요. 위원 구성도 보니까 법률, 경영, 의학,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모였더라고요. 네, 로벤스경을 위원장으로 해서 그렇게 각계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들의 임무가 단순히 뭐 기존 법조항 몇 개 고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자료에도 나오지만 산업안전보건의 아주 근본적인 원칙,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 자체를 새롭게 제시하는 말 그대로 판을 완전히 새로 짜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판을 새로 짠다. 와,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그 유명한 로벤스 철학이군요. 핵심 내용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뭔가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역시 자율 규제, 셀프 레귤레이션으로의 전환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국가가 아주 세세하게 법으로 모든 걸 다 규제하려고 하지 말고 산업 현장, 그러니까 고용주하고 노동자가 스스로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걸 강조했어요. 스스로 책임진다. 네, 보고서는 위험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그 위험 속에서 일하는 사람, 이들에게 안전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을 아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 국가의 역할은 좀 줄이고 현장의 책임을 더 강조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구체적으로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였죠? 우선 경영진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냥 뭐 규정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명확한 안전보건 목표를 세우고 조직 안에서 책임을 딱딱 나눠서 부여하고 더 나아가서 뭐 손실관리, damage control, total loss control 같은 아주 체계적인 예방 기법을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주정했습니다. 손실 관리요? 그건 좀 생소한데요. 네, 그게 단순히 사고 예방만 하는 게 아니라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손실, 그러니까 인명피해, 재산 손실, 생산 차질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관리하라는 접근법이에요. 안전을 그냥 부가적인 게 아니라 경영의 핵심 요소로 통합시켜라 이런 강력한 메시지였죠. 아, 경영진의 리더십하고 시스템적인 접근을 강조했군요. 노동자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봤나요? 노동자 참여를 제도화하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과거에는 그냥 자발적으로 참여해라 이랬더니 잘 안 됐다는 반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용주가 노동자나 그 대표하고 안전보건 조치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만들라고 권고했습니다. 의무적으로요? 네. 그리고 안전대표나 노사공동안전보건위원회를 만들어서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제안했죠. 이건 그냥 하면 좋다가 아니라 법적 의무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중요 포인트입니다. 아, 노사가 같이 책임지고 참여하는 구조를 법으로 딱 보장하라는 거군요. 시스템 차원의 변화도 당연히 있었겠죠. 아까 그 파편화 문제 해결해야 했을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산되어 있던 여러 법규들, 또 행정 체계들, 이걸 싹 다 하나의 포괄적인 법률 아래로 통합하고 이걸 전담할 새로운 단일 기관, 뭐 가칭 산업안전보건청 같은 걸 만들라고 제안했어요. 아, 드디어 통합이군요. 여러 부처, 기관에 흩어져 있던 기능과 책임을 한 곳으로 모으자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야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으니까요. 법 자체의 성격도 좀 바뀌어야 한다고 봤다면서요? 네, 법률의 성격에 대한 제안도 아주 중요했습니다. 기존 법규처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지시하는 방식 프레스크립티브보다는 어떤 수준의 안전을 달성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제시하는 골 베이스드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봤어요. 목표 기반이요? 네, 그래야 현장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고 기술 변화에도 더 잘 대응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법은 좀 더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이것도 강조했고요. 구체적인 방식보다는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제시하는 방식이라 훨씬 유연해 보이긴 하네요. 그럼 세부적인 지침 같은 건 어떻게 마련하나요? 목표만 있으면 좀 막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로벤스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제보다는 비법규적인 실행 규범, 코드 오브 프랙티스, 나 산업 표준 같은 걸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권장했어요. 실행 규범이요? 네. 이게 법보다는 훨씬 유연하고 실용적이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산업계의 좋은 관행들을 반영해서 점진적으로 안전기준을 높여가는데 효과적이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실행 규범들은 나중에 법 집행 과정에서도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아, 그러니까 법규는 큰 틀을 잡고 세부적인 내용은 실행 규범으로 보완하는 그런 방식이군요. 그렇죠. 빠르게 변하는 현실을 법규가 다 따라가기 어려우니까요. 현실적인 판단이었죠. 처벌 방식에도 좀 변화가 있었다고요. 무조건 처벌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봤다던데. 네, 제재 방식에 대한 제안도 상당히 혁신적이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위반이 아닌 이상 무조건 형사처벌로 가는 것보다는 행정적인 제재, 예를 들면 개선 명령, 임프루브먼트 노티스나 금지 명령, 프로히비션 노티스 이걸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게 더 건설적이고 신속하고 효과적이라고 봤어요. 개선 명령, 금지 명령 어떤 건가요? 고요. 금지 명령은 위험이 너무 커서 당장 해소될 때까지 그 작업을 즉시 중단시키는 조치예요. 이런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법원이 아니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행정심판소에서 좀 더 신속하게 다루도록 제안했고요. 아, 처벌보다는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접견이네요. 네, 그런 방향성을 확실히 보여줬죠. 그럼 감독기관의 역할도 자연스럽게 좀 바뀌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감독관의 주된 역할은 처벌보다는 전문적인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봤어요. 물론 아주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 집행력을 써야 하지만요. 네네. 그리고 예전처럼 모든 사업장을 그냥 일상적으로 쭉 방문 점검하는 방식보다는 좀 위험도가 높은 곳이나 특정 이슈에 집중하는 그런 우선순위 설정이 중요하다고 봤고요. 또 사업장의 안전 시스템 전체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심층 안전감사,
세이프티 어딧 같은 활동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심층 담사요? 네, 한마디로 감독관이 약간 경찰관 역할보다는 전문가, 조언자로서의 역할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 이런 방향 전환이었죠. 감독관이 현장을 좀 돕는 전문가 역할을 강화하라는 거군요. 그 외에 또 어떤 중요한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법의 적용 범위를 아주 대폭 넓힌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기존 법에서 그 보호 못 받던 그 500만 명 노동자들 있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죠. 그분들을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모든 고용주와 피고용인에게 이 새로운 법이 다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어요. 심지어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활동이 다른 사람이나 일반 대중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봤습니다. 아, 적용 범위가 정말 넓어졌네요.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다 포괄하려고 했군요.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의 안전까지 고려했다는 점도 좀 눈에 띄는데요. 네, 그 점도 아주 중요합니다. 산업 활동이 꼭 노동자에게만 위험한 건 아니잖아요. 주변 지역 주민이나 일반 대중에게 미치는 위험까지도 법의 보호 범위에 명확하게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아, 공공안전까지? 네. 과거에 그 브렌트 크로스에서 크레인이 넘어져서 인명피해가 났던 사고라던가 에버판 탄광 폐기물 더미가 무너져서 마을을 덮쳤던 그런 끔찍한 참사, 이런 뼈아픈 사건들의 교훈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일토의 안전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전까지 포괄하게 된 거군요. 의미가 크네요.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기계나 설비를 만드는 단계부터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 이 점을 강조한 것도 빼놓을 수 없어요. 만드는 단계부터요? 네. 즉, 기계나 화학물질 같은 걸 설계하고 제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들에게도 자신들이 만든 제품이 나중에 사용 과정에서 안전하도록 할 법적인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와, 이건 정말 근본적인 접근인데요. 그렇죠. 사용 단계에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위험의 근원 단계부터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원칙을 세운 겁니다. 설계, 제조 단계부터 책임이라 정말 대단한데요. 네, 그 외에도 새로운 통합기관 아래에서 체계적인 안전보건 훈련 시스템을 갖추고 관련 연구를 잘 조정하고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제안은 현재의 보상 시스템, 그러니까 산재보험이나 민사소송 같은 거요. 네. 이게 과연 사고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나, 이걸 좀 분석해보고 사업 전의 안전 성과에 따라서 보험료율을 좀 차등 적용하는 방안 같은 것도 연구해보라고 권고했어요. 안전 잘하는 곳은 보험료 깎아주고 그런 식이군요. 네, 그렇죠. 보상하고 예방을 어떻게든 좀 연결시켜보려는 그런 시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방면에 걸쳐서 굉장히 근본적인 변화를 제안했군요. 이런 로벤스의 제안들이 그럼 실제로 영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결과가 궁금한데요. 영향은 정말 지대했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자료들을 보면 이 보고서의 권고는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1974년에 산업안전보건법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이라는 이름으로 딱 입법화가 됐습니다. 법으로 만들어졌군요. 네. 그리고 이 법을 집행하기 위한 새로운 기구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HSE하고 그 집행기구 HSE가 설립되었죠. 그러니까 로벤스가 구상했던 철학하고 시스템이 현실의 법과 제도로 딱 구현된 겁니다. 법과 제도가 실제로 바뀌었군요. 그럼 그 효과는 어땠나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끔찍한 사고 통계들 좀 나아졌을까요? 네, 아주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요, 이 법이 시행된 1974년하고 비교했을 때 그 이후에 영국의 직장 내 사망자 수가 무려 88%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88%요? 와. 네, 다른 자료에서는 85% 감소라고 하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아무튼 엄청난 감소율이죠. 그리고 비치명적인 부상 건수도 70% 이상 줄었고요. 와, 정말 대단한데요? 네, 보고서 나오기 전에 매년 1000명씩 사망했던 걸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80% 이상 감소라니 진짜 놀라운 변화네요. 로벤스 보고서의 접근법이 정말 효과가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로벤스 철학, 그러니까 자율 규제, 목표 기반 접근법, 노사협력 강조, 이런 원칙들이요, 영국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다른 나라에도요? 네,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이 자기들 산업 안전보건 시스템을 개혁할 때 이 로벤스의 아이디어를 많이 참고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표준 모델 중 하나가 된 셈이죠.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군요. 자, 오늘 로벤스 보고서에 대해서 정말 깊이 파헤쳐 봤는데요. 정리는 좀 해보자면 이 보고서는 과거의 그 복잡하고 조각나 있던 규제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현장의 자율적인 책임과 노사 참여 그리고 유연성을 강조하는 통합된 시스템으로의 어떤 대전환을 이끌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 모든 논의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결국 안전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 그리고 국가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법조항만 계속 늘리고 규제만 강화하는 걸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로벤스는 아주 명확히 보여준 거죠. 네, 핵심은 규제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라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책임의식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 이걸 통해서 무관심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거군요. 시스템의 변화뿐만 아니라 문화와 인식의 변화를 함께 추구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로벤스 접근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로벤스 보고서는 안전보건 문제에 있어서는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이해관계가 근본적으로 일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 협상처럼 서로 밀고 당기는 협상, 바게이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랬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복잡한 작업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경영상의 압박 속에서도 과연 안전이라는 가치가 여전히 타협 불가능한 최우선의 공동가치로 그렇게 굳건히 자리 잡고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생산성 향상이나 비용 절감 같은 다른 목표들과 저울질되면서 때로는 절충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